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소개드렸던 시드 스튜디오이고요. ICBenQ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연된 점 죄송하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이라든지 생성형 AI 아니면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실지 알아볼 건데요.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저희 엔지니어 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챗박스를 통해서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모 쇼케이스를 해드릴 거고요. 욜로 V8을 사용해서 컴퓨터 비전 사용과 로봇 매핑이랑 내비게이션,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멀티모달 인터랙션이라든지 김벌 디렉션, 그리고 라마 팩토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GitHub의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엣지 AI 를 사용한 다양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제트슨을 사용한 케이스 스터디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세미나에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시드 프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AI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소프트웨어 제공을 해드리는 업체이고요. 다양한 이제 업체들과 엔비디아라든지 라즈베리파이 그리고 그로브 같은 다양한 응용체들과 활용해서 이 플랫폼들을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통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은 센서라든지 IoT 아니면 컴퓨터, AI 컴퓨터랑 컨트롤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업체들뿐만 아니라 유저분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로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라든지 라이더에서부터 이제 그걸 통해서 개발자 키트라든지 캐리어 보드까지 모두 통합이 가능하고요. 호환이 됩니다. 저희는 제트슨 5.1 버전과 6 버전, 최신 버전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미지 플래싱이 발생한다던가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양한 개발자 플랫폼, 제트팩을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과 아니면은 트레이닝, 로컬 디벨롭먼트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OTA라든지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장 친화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컴퓨터 모델은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엔트리 모델부터 산업, 그리고 미니 버전 서버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를 감지하거나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전 AI에서는 조금 더 고도된 작업들, 교통 분석이라든지 고객들의 우선 순위를 구분하는 바라든지 고도화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버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형 LLM을 통해서 라마2라든지 3 아니면 그 이후 모델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많은 GPU 능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성형 모델인 J501 제품을 사용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제슨 모델로는 32기가 또는 64기가로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인간이 답하는 것 같은 생성형 AI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이제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아니면 로봇 팔 같은 걸 사용하실 때에는 저희 리컴퓨터 미니 모델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8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밑에 익스펜션이 가능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60V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32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리 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떠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적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욜로 VA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욜로 A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감지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탐지라든지 조각화 아니면 포징 같은 걸 잡기도 하고요. 분류라든지 탐지 플러스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특히 탐지랑 추적이랑요, 그리고 분류와 조각화 플러스 추적 같은 경우에는 욜로 VA 모델만 사용하시면은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의 텐서 모델을 합쳐주시면 GPU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16기가 또는 32기가 모듈을 추가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텐서 모델로 변환을 해주시면 결국엔 이게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이라든지 그 분석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분석인데요. 저희 욜로 V8 모델과 엔비디아의 제슨 모델을 통합해서 사용한 지금 예시입니다. 특히 욜로 V8 포드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FPS가 총 106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작업에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트래킹이 잘 되고, 또 이 스쿼트라든지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재는 모델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형 운동 코치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카운팅하는 프로그램 만드실 때 굉장히 용이한 모델이고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스는 밑에 있는 링크에 GitHub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AGI 모델을 사용한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 분야에서도 AGI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거는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는 하는데, 이 비디오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에 저희가 참조를 해놓을 테니까요. 이 모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제트슨 모델과 욜로 모델을 사용하면 그 AIG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맵을 지도를 반영하고 또 가시는 길에 내비게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3D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봇이 이동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반영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반영해서 어디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갔을 때 가장 빠르게 아니면 문제가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요.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LLM 모델을 사용한 AI 에이전트, AI 도우미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이 AI 모델이 분석을 하고 또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과 카메라를 부착하여서 이 AI 모델에게 시선으로 직접 보고서 듣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비디오 또한 나중에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I 모델에다가 라마 모델을 사용해서 완전한 생성형 모델 로봇을 만들어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링크에서 리카메라에 대해서 더 알아보실 수 있으니 나중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트슨 사용해서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지 직접 이제 처음부터 알아볼 건데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지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GitHub 링크를 가시면은 이미지 플래싱에서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저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GitHub의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비전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생성용 AI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고유의 제트슨 제품 플랫폼을 만드실 때인데요. 저희는 이제 모든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호환성을 테스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모델마다의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모델 트레이닝이라든지 최적화가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라마3를 사용해서 제트슨에 배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저희 단말기에다가 이러한 곳에다가 배포를 하고 싶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바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의 파트너사분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AI를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까지 만들고 싶으시다면 앞선 과정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또는 제품에다가 AI를 좀 얹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보시는 것들이 저희의 솔루션 파트너들인데요. 보통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프로세싱한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최적화 그리고 배포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마다의 저희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저희 플랫폼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시고 각 단계마다 파트너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의 개발 툴인데요. 루미어 레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코드가 필요 없이 그저 AI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비전 AI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루미어 엔진에다가 사용자 친화적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주시게 되는데요. 간단히 이제 콘솔 같은 거 아이콘이라든지 콘솔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드랍 하시면 그렇게 놓으시면은 그 위치에 맞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파이프라인이 쉽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반응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배포하시기 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예시로는 손님들의 숫자라든지 분석, 유입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전환율 또는 이게 실제로 그 법률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도 확인해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는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해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제스트 모델로 개발한 대표적인 예로는 공항에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에 사람의 수를 유입을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아니면은 짐 같은 것을 자연으로 분석해서 분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게이트웨이마다 얼마나 많은 밀집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라라고 해서 교통 정체를 줄이기도 하고요.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항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공사해야 되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적체량을 줄여줍니다. 또한 그 짐에 있어서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각각의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맡긴 승객들이 맡긴 짐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항공기가 반은 경로에도 설치가 가능을 해서 항공기의 KPI 분석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가는 궤도라든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의 관리에 대한 대기 시간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워털루 대학에서 시행했던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릴컴퓨터 데스튼 오린 NX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죠. 원형의 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 주변의 사물체에 대한 궤도를 예상을 하고 진행 속도라든지 경로를 예상을 해서 충돌을 방지해주고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제스를 사용해서 센서에 장착된 카메라라든지 32 라인 레이더 그리고 후방 레이더라든지 굉장히 정밀한 GPS 모두를 통합을 해서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을 했고요. 또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모델의 강점으로는 보행자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해서 이 보행자를 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그 경로 그 분석이라든지 뭐 장애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경로를 바꿀 때, 그러니까 차선을 바꿀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또 핸들 또한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고객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히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아이스뱅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의 제품에 관련된 우선적인 지원은 아이스뱅큐 측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 또한 이제 1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거나 조금 더 딥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시드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4시간 1년 365일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슨 나노랑 올인해서 욜로 V8을 사용하면 프레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개나 16개의 카메라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3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